네, 요즘 가을 햇살이 그렇게 좋습니다. 네.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가을 햇볕은요, 보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우리 몸에 비타민도 만들어주고요,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준대요. 네, 그리고 또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까지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가을 햇볕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운동하는 분들 보면요, 큰 책 모자로 얼굴 다 가리고 선글라스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가끔은 이 적당한 햇볕이 우리의 건강과 또 아름다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전라북대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분주한 이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한 실력을 어디에서 발휘해야 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한 달간 우리 지역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취업 박람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박람회가 벌써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올 하반기 취업 트렌드는 어떨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취업 시즌이 왔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이 취업의 문이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취업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가서 이 기업에서 어떤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지 오늘 낱낱이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이미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지금 시작됐고 네. 대기업 공채가 끝나고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공채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또 몇 명 정도 그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아마 현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항이 그걸 같은데요. 오늘 현장 참여는 총 4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채용 예정 인원은 366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그렇군요. 366명. 근데 뭐 중장년층, 뭐 여성, 그다음에 청년층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익산 그랜드 취업 박람회는 청년층만을 위한 그 박람회가 아니라 여성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종별로 해서 뭐 주얼리 채용관, 전문 채용관, 식품 전문 채용관, 중장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박람회 10월 한 달간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일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10월 7일 익산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10월 14일 정읍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읍 실내체육관이고요. 그 다음이 10월 23일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10월 29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취업 박람회를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면접관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예. 오늘 몇 명 정도 그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 인원은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회사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면접관으로서 예. 이렇게 이런 좀 지원자는 부담이 좀 간다.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감점의 대상이 된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앉자마자 급여부터 물어보시는 분. 이거는 예, 물론 이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직무로서 그런 열정적인 인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 취업 박람회를 하면 여러 기업을 면접을 보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꼭 삐리리 회사 가고 싶습니다 해서 다른 회사 이름을 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했던 지원자는 괜찮은 지원자였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그 면접관으로서 아쉬웠었겠습니다. 예. 취업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준비했나요? 취업을?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졸업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회사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군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본인 그 PR 광고 좀 하세요. 대한민국의 1% 여기 있습니다. 뽑아주신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본인이 볼 때 이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세나 웃는 거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이제 놓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이제 어디서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항공지상직 꿈꾸고 있습니다. 꼭 공항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예. 지금 취업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쪽으로 어떤 직장을 지금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요리를 좀 했었는데요. 네네. 한 경력이 한 10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해서 60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더 예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는 사장님, 제가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지원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요,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니까요, 면접 복장을 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험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큰 자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많은 경험 중에서도 감수성이 한창 풍부할 때 그 사춘기에 하는 경험은 참 중요한 게 그 때로는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다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뿌듯함은 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만의 그 긍정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전주 무악산 자락 독배마을에는 산소리 숲속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재미있는 수업이 열리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산소리 숲속 학교.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토요일 오전 늦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이들이 산소리 숲속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숲 산책. 잠시나마 TV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그물다리가 주는 스릴도 만끽해봅니다. 공동적으로 말하면 산책, 공동의 배려를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진지야, 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울 수 이제 있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올해 4월부터 우당탕탕 나무집 짓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로 간단 말이야. 이건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우리가 거대한 이런 자본의 그 구조에 개인이 너무 약해요, 나약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한 교과서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공장 찍어내듯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을 못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자연 속에서 좀 자연과 더불어서 다른 걸 보는 거죠. 네모 반듯한 책상과 교실에서 벗어나 숲이 주는 넉넉함과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 여유 있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태어나서 처음 다루는 톱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면 조심할 줄 알아요. 조심할 줄 알으면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집 지키는 혼자서는 이걸 다 완성하기 힘들어요. 여럿이 힘을 합쳐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부분만 맡아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좀 잘하는 애는 못하는 애를 가르쳐줄 수 있고, 또 못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일이 진짜 나타나요. 힘든 걸 했을 때 아이들이 참 맛을 알더라고요. 노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집 지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쓱싹쓱싹 톱질 소리에 아이들의 생각의 키도 한 뼘 더 자랍니다. 뭔가 하려고 왔어요. 맨날 토요일 날 불러다녀서.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게 경험이 좀 있어갖고 나중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 시각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숲속학교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의 운행을 책임지는 이용수 기사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심밥을 4번 짓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제가.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이미 5년 전에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이 이제 5년 전에 그런 너무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지나와서 오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덤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모르더만 2번, 3번째 이렇게 와서는 선생님 저 깜밥 좀 주세요, 누룽지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또 애들들이 그렇게 해서 더 하니까 더 해주고 싶고. 네. 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스스로 하고 싶었고. 힘들게 일하고 난 뒤에 찾아온 점심시간. 이 세상에 어느 진수성찬이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기에 더 꿀맛일 겁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식판을 닦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군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학교장이 해야 된다. 같이 배운다는 측면에서 같이 일하고, 어쩔 때는 학생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몰라요 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아이들도 친근감을 교장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소 산만하고 끈기가 부족했던 학생도 톱질을 하면서 뭔가를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변화였죠. 그냥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는다. 그냥 그걸로 끝이겠구나 하고 그냥 왔어. 그냥 이 시간이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고 있거나 일어나서 게임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네 주변에는 다 나무가 까칠까칠한데 숲의 나무는 너무 부드러워요. 애기 살쪄라. 숲이 푸근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숲의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렸던 거 오늘 드디어 조립을 할 거야. 8개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몇 시간 후에는 여러분들 했던 거 그대로 짜맞추기 멋진 오두막에 오늘 탄생하는 날이야. 오늘은 그동안 만든 6개의 기둥을 세우는 날. 오두막의 중심을 지탱해 둘 들보에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이제부터는 정말로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 변화가 자신감이랄까요?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야외에 나가서 직접 자기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또 자신감을 심어준 게 아닌가. 이제 들보를 올릴 차례.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들보를 올리는데요. 아래에서 받들고 위에서 조심히 들어 올려서 들보를 기둥 위에 얹었습니다. 가로 세로 위아래가 꼭 맞아야 되는 짜맞춤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이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막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이름도 뜨고 좋죠. 이렇게 하면은 제 이름이 남는 거니까. 국물패 까치 소리 어르신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우당탕탕 오두막 교실 참여하여 일꾼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맹세해놓으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인 상냥식. 조금 낯설긴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 우리의 옛 공동체 문화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한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기쁨이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공공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야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수 있는 동심결 놀이처럼 아이들은 숲속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로 포개고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고 싶고요. 다른 데서도 원한다면 나 가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싶어요. 일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애들이 좀 굉장히 전에보다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나도 저런 어른들이 돼야겠다. 아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어 만든 오두막. 이제 모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네, 우리 친구들이 오두막을 만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지만 네. 사실 여럿이 함께 했다는 것 그거 자체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 마음 네. 맞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숲속 학교를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른분들도 네. 자진해서 밥도 함께 지어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또 집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과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토요일 오전이나마 자연에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전주현 씨 혼불 문학상이 올해로 4회를 맞았습니다. 네, 혼불 문학상은 고 최명희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네. 우리 전주 MBC가 지난 2011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난설원, 프린세스 바리, 또 홍도까지 이 혼불처럼 강렬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이 수상을 했죠. 네, 과연 제4회 네, 혼불 문학상 올해는 어떤 작품이 수상을 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제4회 혼불 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혜영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 기분이 많이 좋았죠. 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네. 기대는 했었지만 꼭 당선된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그 가슴 벅찬 떨림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제목이 비밀 정원인데요. 뭔가 그 안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는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비밀 정원이란 소설은 한 종갓집에서 일어나는 가족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뭐 성장의 이야기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특히 비밀 정원이란 그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가족들 간에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묘사했고 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네. 올해 혼불 문학상에는 총 159편의 작품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4편이 최종까지 올라갔는데요. 한 편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 장원인 거죠. 자, 심사위원의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이 사랑했지만 가문이라는 장벽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리고 한 번 실패해서 다시 몇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또다시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한 아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비극적인 이야기 외에 70년대의 사회적, 역사적 정황들이 그 사랑 이야기에 아주 잘 깔려 있어서 혼불이라는 문학 작품을 아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일단 문장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일부러 꾸며낸 그런 가공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타고난 마치 누에고치처럼 그런 문장을 원래 갖고 있던 분처럼 아주 부드럽게 전개를 해나가고요. 인위적인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 시절을 보낸 분들한테 상당히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관이라는 집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왠지 뭔가 세상에서 좀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모티브가 된 공간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실제 이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소설에서 나오는 연못이나 마당의 일부는 소실된 채로 그대로 존재하는 한 옛 종갓집을 모델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심사위원이신 황석영 수설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 정원을 읽어보고 비밀 정원을 읽을 때 이 낡은 일기장을 읽는 느낌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소설과는 좀 형식이 다르죠. 네,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심사위원님들이 다르다고 한 이유는 그냥 일반 장편 소설과는 달리 그 속에 수편의 동화와 수편의 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장르를 뭐 다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동심을 쓸 때는 주인공들이 이제 성장 과정을 쓸 때는 그냥 동화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춘이든 사랑이든 넘쳐 흐르는 그 감성을 표현할 때는 시라는 장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특이한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을 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몇 년 걸렸죠? 뭐 소설을 한 23살에 7개월 동안 쓰다가 그대로 덮어뒀다가 한 30년 후에 다시 쓰게 된 소설입니다. 30년이 예, 걸린 거네요. 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뭐 그동안 뭐 그 펜을 놓기도 했지만요. 네. 그러는 동안에 그게 뭐 그냥 그들이 침묵하고만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시 쓰게 됐을 때 그 인물들도 저와 함께 그 많은 세월 동안 성숙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리는 소설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30년이 걸린 작품인데 이 집필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인물들의 어떤 과잉된 이야기들이죠. 뭐 서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리고 줄거리를 잡아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의 이름을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좀 특별하더라고요. 삼촌 이름이 유리 삼촌,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이유인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에는 뭐 이름으로부터 그 인물들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인물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이름이 좀 알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많은 이제 이야기나 상상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보통 작가분들 포함해서 예술가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소재를 따오거든요. 예, 그렇죠. 이 이호의 모델이 된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는지요? 아니 뭐 주변에 딱히 한 사람을 가지고 모델을 한 건 아니고요. 인물들이 이제 뭐 몇 세대를 걸쳐서 종합됐다든가 뭐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을 종합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변 분들의 어떤 그 응축된 인물이 바로 이 이호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책으로도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작가님. 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혼불문학상 상금이 좀 큰데요. 이 상금 어떻게 쓰실 겁니까? 뭐 다음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뭐 여행 경비, 뭐 책 구입 이런 데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그 소설을 쓰면서 제가 또 많이 고생도 하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뭐 보답하는 선물도 저한테도 좀 주고 싶고요. 그럼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안 주실 생각이신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줘야죠. 알겠습니다. 선물을 해야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책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특별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별난 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배추도사도 무도사도 아니라 바로 백운도사라고 합니다. 백운도사. 화려한 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참 큽니다. 네, 말로만 듣던 유단자신 건가요? 네. 그동안 우리가 뭐 태권도, 유도는 많이 봤는데 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왠지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네요. 이제 그 만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막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축지법 사용하시고. 하얀 수염이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원하게 흐르는 폭포 아래 하얀 무도복 차림의 한 남자. 범상치 않은 무술 실력을 뽐낸다. 백운면에 무린 고수가 살고 있어요. 아니지. 악기를 연주할 예술가지.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피리 소리. 무협지에는 나올 법한 모습인데 이 그림 같은 풍경 속 주인공은 대체 누구?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북 진안군 덕태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른 아침부터 무술 수련에 푹 빠져 예사롭지 않은 동작들을 선보이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더욱 궁금해지는 그의 정체는? 내가 천년무림 영웅문주 백운 거사 정경교입니다. 이 구역의 무림 고수는 나야. 백세 청년 백운 거사 정경교 씨. 주인공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검들, 멋진 자세의 검술을 선보이는데 이어서 무시무시한 창술까지 고수다운 실력을 한껏 뽐낸다. 도검곤창, 삼절군, 쌍절군, 또 청룡도, 박도, 여러 가지에서 18가지 무기가 있어요. 허공을 가르는 칼날, 날카롭고 매서운 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정신수양은 물론 전신운동이 되는 무예. 목숨이 다는 날까지 조금씩 이렇게 해서 100세가 되면 천하 고수가 돼야 그게 무예야. 범상치 않은 그의 모습처럼 집 역시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 영웅문이나 불리는 이곳, 무려 3년 동안 주인공의 손으로 직접 지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무림의 고수가 사는 집답게 비장한 기운이 느껴진다. 내가 연습하는 18반 무예 무기들이야 이게. 도검곤창, 활, 국궁, 석궁 해서 내가 그냥 한 번씩 연습하는 것들이야 이게. 무기고.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또 있다. 퇴로야 이게 퇴로.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일로 해가지고 이제 상상만 했던 바로 그 공간. 우리 집에 한 번쯤 있었으면 했던 위기 탈출 비상구. 이게 생명줄이야 이렇게 탁 던져놓고 이거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끝마저도 안 된다 하면은 저쪽으로 해서 나무를 타고 이제 원숭이 같이 내려가면 돼. 내가 그 톰사야하고 모험 나오는 그 주인공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이번에는 밭으로 향하는 주인공.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 그 일은 다름 아닌 농사. 약초 농사인데 나는 이제 무예 수련 차원에서 많이 한 거야 이걸. 이렇게 그 약초를 먹어가면서 같이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오가피를 종류대로 해서 이 백운산에 몇만 평을 심어놨어 이걸. 이것을 이렇게 먹어가면서나 끓여서 먹어가면서나 이제 무예를 하니까 강해지지. 그 무술만 한다고 건강해지지는 않더라고. 바다를 누비며 넓은 세상을 항해하던 그가 이제는 산골의 도사가 되었다. 해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외양상선을 한 12년을 탔는데 몸이 무척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선장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때 92년도에 열로 들어왔죠. 그래서 몸도 회복하고 한번 어렸을 때 그 꿈도 한번 실현해 보자. 어릴 적부터 남달리 무협을 좋아했던 주인공. 이제는 각종 무술 대회까지 섭렵한 진정한 고수가 됐다. 그래 이제 그 무협을 보면은 100세, 160세가 막 삼각자가 돼도 청년 같아 다. 그 해보니까 지금 뭐 60이 다 돼가는데도 18세 때보다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지더라고. 그래서 과연 그 말이 맞다. 꾸준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100세가 되면은 더 강해지겠구나. 또다시 달라진 복장. 이번엔 또 뭔가요? 이게 내 검술이야.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날아다니니까 이제 비륜이 야들이 그냥 덩풀식물이고 막 밑에서 기는 놈이고 뭐고 당할 자가 없지 나한테.
톱니바퀴가 날듯이 움직인다 해서 비륜검술. 농사도 다 같은 농사가 아니라는데. 농법도 나는 무해농법이야 이게. 친환경을 떠나서 원시 무해농법이야 이게. 원시 무해농법으로 잘라낸 풀들이 술에 한가득. 네, 제자들한테 가는 거야 지금. 그의 무예를 전수받아 연마하고 있다는 제자들. 바로 이 녀석들이다. 지난 겨울에 2마리가 그냥 머리 꼭 물어 뜯겨가지고 밖에 거위가 있었는데 수달이었나 살쾡이가 형 같아. 그래서 내가 무예를 여기 정자에서 열심히 저놈들한테 돈 납해서 하고 가르쳐줬더니 그래서 그런가 요새는 이제 한 마리도 야들이 이렇게 살쾡이나 수달한테 안 당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들이 상당히 내 무예를 많이 배운 것 같아. 살쾡이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백운도사의 무예로 다 무찌르라 이 말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제자들. 잘 봤어? 저놈들이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스승님의 시범은 뒷전이요 배부터 채우는 제자들이다. 마치 주인공을 위해 준비된 마냥 무예 수련하기에 안성맞춤인 폭포바위. 그림 같은 자연 속에서 오늘도 백세 청년을 꿈꾸는 주인공. 수백, 수천 가지의 동작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기에 여념이 없다. 동작이라든가 또 다치지 않게 이런 데서는 위험하니까 많이. 그런데 더 중점을 두고 또 이제 이 자연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달빛 아래 피리 소리의 향연. 무예를 완성하는 데 있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음악이라고. 앞으로 좀 제자들을 양성을 많이 해가지고 소림사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그런 영웅문을 만들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무예를 좀 전파해서 모두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약초, 음악, 그리고 무술과 함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주인공.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비결이라는데 정말 더 바랄 게 없으시겠어요.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하게 100세 청년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김범준 셰프님과 함께 할게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정말 이 식재료가 풍성한 계절이죠. 뭐 곡식, 과일, 또 해산물까지. 오늘 셰프님은 어떤 재료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맛있고 우리가 고구마를 좀 준비했습니다. 고구마. 네, 고구마 네. 중에서도 이제 세 종류를 제가 준비했는데 네. 자색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다음에 백잠이라는 하얀색 고구마를 준비를 해서 오늘 요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잠이요? 예. 잠시 후에 이 세 가지 고구마, 네. 이 효능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구마는 막 달콤하고 또 섬유질도 많아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오늘 이 세 가지 고구마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고구마로 보면 쪄 먹든가 구워 먹든가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구마를 가지고 제가 조금만 좀 변형을 해서 네. 샐러드하고 영양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영양 간식과 샐러드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레시피 한번 배워보죠.
네, 먼저 고구마 영양 간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견과류하고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고구마는 이제 자기 좋아하는 종류의 고구마를 준비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예, 이건 자색 고구마라고 해서 네. 고구마가 그 자주색 빛을 나거든요. 껍질을 까보면 저렇게 자주색 빛이 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먼저 껍질을 까고 찌는 게 아니라 껍질째 쪄야 저렇게 수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껍질째 삶는 게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으깨서 줘야 하는데 네. 호박 고구마는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절구에 찌시고 그 자색 고구마는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저를 으깨도 됩니다. 으깨는 방법이 또 다르네요. 좀 부드럽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보면 보시다 호박 고구마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돼지하지 않습니까? 수저로 꾹꾹 누르셔가지고 틀에 이제 모양이 맞게끔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틀은 뭐 없다면 집에 있는 뭐 주방기구 안 먹고 됩니다. 사용도 될 것 같네요. 국그릇 밥그릇 해도 되고요. 이제 각종 견과류 넣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자색 고구마를 또 입혀가지고 하나의 이제 버거 같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음에 이제 고구마 샐러드 내서 하겠습니다. 고구마 아까 삶을 때는 껍질째 했잖아요. 네. 샐러드 할 때는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 입 크기로 이제 썰으면 좋습니다. 생고구마를요? 예, 그렇죠. 생고구마를 먹는 게 아니라 기름에 튀기네요. 예, 살짝 한번 튀기면 좋습니다. 근데 저거를 채쳐서 해도 되는데 채치면 좀 이렇게 물르거든요. 또 바삭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입 크기로 해서 튀겨서 제가 샐러드를 만들어 준비하고 마탕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식성들은 이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를 준비해서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두유 마요네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유 마요네즈요? 예, 두유에다가 기름하고 이제 각종 뭐 식용유 같은 거 섞어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참기름하고 기름이 약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다음 위에다가 이제 호박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구마를 올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유 마요네즈 이렇게 끓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야.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네. 오늘 요리는 이제 초보 주부님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모양까지도 예쁘고요. 색깔도 예쁘고요. 네, 영양식도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네, 정말 영양만큼은 풍부한 고구마 요리입니다. 네, 영양 맞습니다. 간식과 두유 마요네즈 드레싱을 곁들인 고구마 샐러드는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가 큽니다. 네, 제가 이 생방송 뷰를 2주 동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제가 화요일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네. 이 맛있는 한상 시간, 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고구마 요리 재료들과 요리가 여기 다 차려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제가 시간 좀 있으니까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네. 고구마 종류를 제가 이렇게 세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봤던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이걸 예, 이제 이걸 한번 잘라보시면 외관상으로는 네, 굉장히 네.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자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 색깔 정말 그렇죠. 고와요. 너무너무 수분이 보세요.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네요. 수분을.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샐러드용으로 많이 해서 드십니다. 삶아서 먹는 것보단 네. 샐러드용으로 많이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근데 셰프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여기 가까이 보면 하얀색 이렇게 물이 나와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어떤 노화 부분이에요? 방지도 되고 면역력 강화될 수 있는 이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에는. 자색 고구마가 예, 그렇죠. 노화 방지. 예. 그다음에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면 이렇게 더 노란합니다. 노란해가지고 어. 이렇게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많아갖고 네. 고구마 중에서 황제 고구마라는 별칭이 또 있습니다. 황제 고구마. 황제 고구마. 이건 뭐예요? 전 처음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 고구마는 처음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겉에 보면 하얀하지만 안에는 또 이게 잘라보면 약간 자색빛이 띄입니다. 이거 이 명칭이 백자미라고 합니다. 더 하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잘라보면 어머머머머. 자색 고구마 같이. 반전이 있는 고구마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것도 똑같이 쪄먹는 것보다 샐러드용으로 하다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약간 샐러드용으로 예, 또 그렇죠. 적합한 예, 고구마네요. 쪄서 먹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네. 샐러드식으로 드시면 좀 좋다는 게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구마도 종류가 참 다양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근데요, 보면요. 이 고구마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얘도 그냥 같은 종류의 예, 같은 종류인데 이제 예, 크기만큼. 우리 좀 걸음을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고구마가. 하시도 저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사람도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하듯이 고구마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 똑같은 고구마는 예.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네. 고구마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섬유질도 있고 가득하고 풍부하고. 네, 또 포만감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런데 고구마만 하나만 먹으면 굉장히 좀 서글퍼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기에. 예, 근데 예. 이렇게 요리를 해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구마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뭐냐고 아까 제가 언뜻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는데요. 네.
고구마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 예. 전 잘 김치. 먹고 있었네요. 예. 김치. 뭐 우유도 아니고 탄산음료도 아니고 김치입니다. 김치하고 저는- 고구마는 국물이 제일 잘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구마를 먹을 때 항상 고구마 하나 그리고 우유 한 잔과 네. 김치를 같이 두고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도 하지만 먹어왔거든요. 예. 그럼 네. 나름대로 잘 먹어온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치도 보면 생김치도 있고 식은 김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네. 김치와 고구마하고는 잘 맞습니다. 오. 그다음에 고구마를 가지고 또 아침에 그냥 우유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이 우유에다가 센 거를 갈아가지고도 드셔도 되지만 살짝 야를 삶아가지고 우유에다 갈아 드셔도 더 이제 아침 간식용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솔깃한데요. 고구마를 쪄서 갈아서 우유에 넣어서 마신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라떼. 네, 그 고구마 라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고소해서 맛있는데 그럼 아침에 간편하게 제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 고구마를 또 쪄가지고 뜨거울 것보다는 또 꺼갖고 냉장고 넣어놔가지고 네. 또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자기 드시고 싶을 때 또 그렇게 드셔도 되니까 네. 뭐 큰 부담 없이 제가 아침에 충분히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저희가 또 먹어봐야죠. 요리가 그렇죠. 앞에 있는데 예의가 굉장히 아니에요. 힘듭니다. 네. 먹어줘야죠. 저는 이 두 가지 샐러드와 또 이 영양 간식 중에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저를 닮아서 좀 예쁜 이 영양 간식, 별 모양 영양 간식을 좀 맛을 보려고 해요. 왜 네. 웃으시는 거죠? 좀 많아 보여서 먹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그다음에 네. 이 안에 이제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견과류를 좀 더 빵거 가지고 더 이렇게 빻아가지고 넣으면 네. 이제 애들이 더 영양 간식이 더 좋고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바라기 씨도 들어있고요. 예, 해바라기 씨, 잣, 그다음에 뭐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영양 간식 만들 때 포인트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가 두 종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호박 고구마 같은 게 좀 단단하고 자색 고구마 좀 물릅니다. 호박 고구마를 먼저 이렇게 그릇에다가 먼저 넣으시고 잔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를 넣어야 저렇게 이쁘게 나오죠. 자색 고구마를 먼저 넣으면 흐트러집니다. 이게 모양이 안 이뻐집니다. 아, 그렇군요. 맨 밑에 호박 고구마를 네, 깔고 먼저, 그다음에 견과류 넣고 자색 고구마. 네. 자색 고구마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셰프님 제가 지금 잠시만요. 이 먹는 중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이 굉장히 좀 새콤달콤하거든요. 네네. 소스가요. 이 네. 드레싱이 어떤 드레싱이죠?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여름철에 제가 복분자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복분자 소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써야 할까 좀 고민 끝에 오늘 또 이 요리에다가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복분자 소스를 좀 한번 찍고. 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어떻게 맛있습니까? 이제 맛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먹으면 멈출 줄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음식은 계속돼야 되니까요. 네. 근데 고구마를 저는 항상 그냥 쪄서 먹었는데요. 모양만 이쁜 것이 아니라 이 견과류가 같이 들어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영양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색 고구마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살짝 달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싫은 다음에 또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그거다 예를 들어서 뭐 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잼을 가운데다가 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잘 붙지는 않아도 거기다 이제 잼을 발라서 이렇게 조만씩 여기 한 주먹씩 만들어주면 아마 아이들한테도 더 맛있어요. 그래요. 자, 저는 이어서 이 고구마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하얀 게 지금 두유 마요네즈,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런 이제 두유 마요네즈인데 이것도 어떤 맛인지? 일반 마요네즈는 식용유하고 계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그 마요네즈를 위해서는 두유가 좀 영양가도 더 높거든요. 네. 거기다 똑같이 일반 마요네즈 만드는 것처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두유와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소금 조금, 식초 조금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식용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식초도 조금 들어가고요. 예, 그래야만 소금도 조금 들어가고. 집에서 만들기 쉽습니다. 일단 샐러드 맛은 이따 말씀하시고요. 네. 이 소스 맛이 어때요? 소스 하나만 평가하면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저는 이거 올인입니다. 일단 상큼한 거, 아삭한 거 샐러드에 얹어서 고구마의 또 바삭하기도 해요. 또 굉장히 고소합니다. 네, 고소한 거 얹어서 또 이 마요네즈에 상큼함까지 얹어서 올인입니다. 아유, 올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이 두유 마요네즈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마요네즈는 그냥 고소한 맛만 있잖아요. 근데 두유 마요네즈는 그냥 일반 마요네즈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도 높고, 네, 높고.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느끼한 맛도 안 나고 또 새콤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맛이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요네즈는 사실 좀 살이 찔까 봐 걱정인데 네네. 두유 마요네즈는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유 마요네즈 같은 이렇게 두유를 만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는 콩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파는 두유 음료수 사가지고 편하게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식초 한 큰술,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그다음에 식용유나 아니면 카놀라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향이 진하기 때문에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카놀라유를 좀 넣어가지고 계속 믹싱을 한쪽으로 젖으시면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만들었고 한 4일 정도 되거든요. 4일 정도 되니까 그만큼의 양만 해갖고 준비하셔가지고. 소량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방입니다. 조금씩 하는 거니까 뭐 한 5분이면 마요네즈 금방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호 씨 아까 이 고구마를 튀긴 것이 굉장히 마탕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평소에 마탕 반찬으로 만드셨다가 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떻게 다시 좀 먹을 수 없을까?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없을까 하면 그냥 마탕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셔서 샐러드 이렇게 넣으시고 드셔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큼진 거 싫어라 하시면 또 이거를 채를 쳐가지고 그 고구마 스틱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자 그렇죠. 스틱처럼. 감자 스틱처럼 고구마 스틱을 해가지고 그걸 살짝 튀겨내서 해도 되고 너무 스틱을 잘못 하면 빳빳하거든요. 그러면 샐러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입 크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랄까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신다면 스틱으로 튀겨가지고 샐러드로 해도 더 맛있습니다. 그래요. 고구마에 대한 효능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반대로 이 고구마를 먹을 때 이 음식은 좀 피하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나요? 아,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목매이니까 보통 탄산음료랑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고구마 김치와 탄산음료. 근데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좋다는 게 김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낙농 하시는 분들은 혼날 수도 있겠지만 고구마하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설사를 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삼가해서 드시면 좋죠.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셰프님, 오늘 이 고구마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머님들 장 보러 가서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고구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고구마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민들민들하면서 색깔이 밝지 않습니까? 고구마가 싱싱하지 않으면 여기가 검은검은하면서 약간 누른빛이 안 납니다. 검은빛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고구마들 집에서 갖다 드실 때는 이렇게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손바닥. 한 3개 정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식당이나 학교 급식 같은 데서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백잠이라는 이 고구마인데 이거 아마 여기 처음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효능도 좋고 노화 예방도 좋고 노화 방지도 좋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한번 구우셔가지고 우리 주부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자, 오늘 셰프님의 고구마 요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대마디 대장단을 주제로 28개국 20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판소리부터 월드뮤직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한마당 큰 잔치 제53회 전라예술제가 목요일부터 진안군청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술제는 국악, 연극 등 무대예술과 미술, 사진 등 전시작품, 문화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농악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제2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이번 주 목요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농악 공연은 물론 우리 농악의 특성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10월 하면 축제의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창에서는 메밀꽃, 또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가 한창입니다. 네, 전주 세계소리 축제 또 지난 마이 문화 축제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10월 말에는요 또 비빔밥 축제, 발효 엑스포, 네. 익산 국화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축제가 정말 많죠. 가득한데 이 축제에서 일탈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탈은 우리가 착한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일탈이 좀 필요하시다면요. 마음에 드는 축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